제가 러시아 문학 박사로서 그 러시아 사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톨스토이 부활 자료를 찾는데 좀 자료가 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이것저것 뒤지는 과정에서 이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만에 꺼내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KLA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끌레라고 읽기도 하는데 짧은 문학 백과사전이에요. 이게 짧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한 권이 이 정도 두께인데 이게 총 9권으로 돼 있고, 글자가 활자 크기가 이렇습니다. 네, 이렇고요. 굉장히 종이 냄새가 그윽하고요. 이 활자 판형이 이제 제가 어릴 때 봤던 브리테니커 이런 거, 이때 어릴 때라 하면 사실은 대학생이긴 한데 그럴 때고요. 막 이게 60년대 70년대 나왔던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가 굉장히 옛날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문학 개념이라든지 큰 개념들요, 큰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가가 들어가 있어요. 작품 자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부활, 전쟁과 평화, 이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톨스토이를 봤어요. 당연히 사전은 알파벳 순이니까, 많은 사전이 대부분 다 알파벳 순이니까 이제 철자 순으로 해서 들어가 봅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대단한 사람인데요. 톨스토이 장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톨스토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유서 깊은 백작 가문이다 보니까 딸스토이, 톨스토이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집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동명이인도 좀 있고, 그러니까 참 많은 톨스토이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톨스토이를 찾으면은 톨스타야가 나와요. 이 사람은 딸스타야, 그러니까 톨스토이 부인 소피아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 부인에 대해서 한 요만큼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톨스토이는 딸스타야 수호지나, 그러니까 여기는 필명을 이제 썼던 모양인데, 도스토옙스키 딸처럼 이 사람은 톨스토이 딸입니다. 그러니까 따찌아나 르보브나 딸스타야 해서 톨스토이의 뭐 몇 번째 딸 정도 되고요. 1864년생인데 당연히 이제 톨스토이가 야스나야 빨랴나에 살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태어났고요. 톨스토이 자식이 13명인가 이런데 그의 자식이라고 해서 백과사전에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딸이 이제 수필가, 그 다음에 뭐, 예, 그림도 좀 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톨스토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톨스토이 박물관.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이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우리 세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자료는 아주 고답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박물관 중에 레프 톨스토이 역에 있는 톨스토이 박물관인데, 이 레프 톨스토이 박물관은 지금 레프 톨스토이 역이 됐지만 원래는 아스타포바 역입니다. 즉 톨스토이가 뭡니까? 정차했던 마지막 역, 거기서 이제 톨스토이가 죽었잖아요. 그 역이고요. 자, 그 다음 장은 톨스토이의 모스크바 박물관 중에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여졌던 또 다른 박물관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은 톨스토이의 박물관 영지인데 야스나야 빨랴나에 있는 박물관을 말해요. 야스나야 빨랴나는 톨스토이가 태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어져서 이거는 야스나야 빨랴나 항목을 봐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야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러시아 알파벳에서 야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 몇 권이라 말씀드렸죠? 9권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8, 9권 가서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동명이인 알렉세이 콘스타노비치 톨스토이인데요. 이 사람은 20세기 작가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1875년인데요. 이제 활동대가 그럼 당연히 20세기로 가죠.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19세기 톨스토이예요. 다른 톨스토이가 20세기 작가고요. 똑같이 알렉세이 톨스토이거든요. 이 사람은 1817년에 태어나서 1875년에 죽은 전형적인 19세기 작가인데요. 제가 읽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역사소설을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건 이반 내재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깨끗하잖아요. 읽지를 않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톨스토이는 알렉세이 톨스토이인데요. 예, 이 톨스토이가 20세기 작가 톨스토이인데 1882년에 태어나서 1942년에 죽었습니다. 이 알렉세이 톨스토이는 그 19세기 톨스토이보다는 조금 유명해서 지금 덜어 번역이 되는데, 요 아엘리타라는 작품이 번역된 걸로 아는데 제가 20세기 문학에 과문해가지고 읽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뾰트르 대제에 대한 아마 역사소설이겠죠. 이런 이제 작품이 있는 모양인데 1951년에 나왔네요. 근데 역시나 이제 이것도 제가 읽지는 않았고 아마 읽을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바노비치 딸스토이 톨스토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보면 1954년생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소비에트 인문학자라고 돼 있고 이제 아카데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제가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분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학부 시절에 이제 그때는 저는 되게 처음부터 대학원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되게 이런 학회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찾아가서 앉아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발표자가 이제 저희 은사님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네가 온 거를 봤다라고 왔었지 하고 이제 물으시던데, 그때 그 학회가 어학학회였던 모양인데 이제 톨스토이라는 이름의 학자가 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던데 물어봤대요. 네 이름이 톨스토이인데 성이 톨스토이인데 그 레프 톨스토이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증손인가 고손인가 뭐 몇 번째 손이 돼야 돼요. 아무튼 그 후예라고 하더라고요. 언어학자였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4년생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 느낌에는 할아버지 교수, 약간 중년 교수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그 톨스토이 가문이 명망이 높은 가문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예일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톨스토이는 톨스토이 일리아 르보비치 톨스토이인데, 일리아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톨스토이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요. 1866년생이니까 얘가 일리아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아무튼 위에 있는 빨리 낳은 아들인 거죠. 1866년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톨스토이 레프 르보보비치, 이것도 톨스토이 아들이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보니까는 이건 이제 69년생인데 러시아 문학가고 스culptor를, 그러니까는 저기 조각가이고요. 문학가로서는 뭐 언제 이렇게 데뷔를 했고 해서 적어도 사전에 한 요 정도, 두 문장 정도는 들어가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망의 그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인데 1828년에 태어나가지고 1910년에 죽은 그 톨스토이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톨스토이죠, 그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뭐 제가 심심했을 때 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유학 시절에는 뭐 놀거리도 없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제가 의도적으로 텔레비전을 갖지 않았었거든요. 네, 라디오는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날 때 혹은 심심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을 보는 거였는데, 아마 이제 톨스토이도 그렇게 봤을 것 같고,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토파가면서 주요 사건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진 자료들이 중간에 좀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런 이미지 자료들, 심지어 동영상 자료들을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이거보다도 너무 깨끗한 그런 화질과 선명함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을 당시에는 굉장히 그 지적인 갈증을 채워주기에 좋은 사실은 자료였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60, 7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거를 감안하면 아주 좋죠. 그죠? 자, 그렇고 이제 전 지금 부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 부분을 다시 봤는데 이런 얘기다 하고 이제 줄거리가 나오고 작품에 대한 이제 상찬이 나오는 거죠. 톨스토이가 어떤 뭐 이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어떤 장편 소설을 시도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사파를 보시면 까tyusha 마슬로바가 이제 그 군인들,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법정에 잡혀가지고 법정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이 사파를 그린 사람은 레오니드 파스테르나크고요. 지금 연도가 1899년일 거예요. 네, 1899년도인데요. 요걸 이제 그린 사람 이름 레오니드 파스테르나크입니다. 이 사람은 훗날 이제 닥터 지바고를 쓰게 되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것도 한번 이제 상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이러저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싶고 이러저러한 걸 이제 관찰한 거를 엮어서 이제 또 내보이고 싶고, 새로운 인물이 끊임없이 사슬처럼 이렇게 등장한다.
근데 플롯이 되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람들과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는 이제 지켜지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사전에다가, 문학사전에다가 톨스토이를 소개하는 란이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에 대해서 최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만 굳이 나쁜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작품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렌이나 부활, 이렇게 큰 작품, 그 다음에 뭐 산송장, 여기 나오는 산송장, 이런 거 작은 작품들까지 두루두루 최대한 많이 소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안 좋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롯이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가 잘 되어 있다. 뒤집어 말하면 플롯이 되게 느슨한 작품이라는 건데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사전식의 어떤 문체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러시아는 이 사전이나 총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사전에 들어가는 이 논문을 사전 논문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쓴 사람이 지금 이게 서지거든요. 그 작은 글씨가 이게 다 서지인데 이 레퍼런스를 다 섭렵하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사전이라는 장르에 맞게 이제 이 항목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최고의 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락신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락신인데요. 이 학자 역시도 톨스토이와 체홉이라는 지금 제가 떠오르는 책으로는 그런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의 전공자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그 톨스토이 이후에 또 다른 톨스토이가 있는데 세르게이 리보비치 톨스토이, 이것도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63년에 태어났네요. 그럼 아까 그 69년이 장남이 아니구나. 일리아가 얘가 먼저 태어났네요. 자, 여기도 이제 그 작곡가라고 나오고요. 수필가이고 현대 이제 메모아리스트, 약간 이게 회고록 작가인데 수필가라 봐야죠. 그렇고 이제 모스크바 대학 나오고요. 수학 물리학부 이렇게. 근데 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뭐 유전자의 힘도 있지만 그 아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의 힘도 중요하죠. 근데 그 엄마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애를 키울 때는 중요한데 뭐 소피아 톨스타야가 굉장히 잘했을 것 같고요. 자, 그거가 이제 여기에 아들, 딸들이 실려 있는 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톨스토이는 이제 이 사람은 진짜 모르는 톨스토이예요. 페오필 마트비에비치 톨스토이라고 하는데 비평가고 작곡가고 이제 이렇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톨스토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톨스토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끌레를 펼친 김에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였냐면, 그러면 이 러시아의 사전에서 우리 한국 문학은 어떻게 얘기를 하지? 해서 한번 펴봤어요. 자, 그래서 K 부분에 가면 까레이스카야 리테라투라, 즉 한국 문학 이런 란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그 부분을 제가 읽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유학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궁금해진 거죠. 이 끌레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정말 소비에트였던 러시아니까 소비에트 학자들, 소비에트 사람들은 한국 문학을 어떻게 이제 봤을까가 그때도 이제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 까레이스카야 리테라투라 부분을 딱 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한국 문학이 아니라 까레이스카야 아소치아츠야 프롤레타리아스키흐 삐사칠레이 해서 그 카프입니다. 카프. 프롤레타리아 그 문학 연맹 있잖아요. 그게 먼저 나와요. 그게 한 문단 정도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까레이스카야 리테라투라 한국 문학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고대부터 소개가 돼가지고 신라의 향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쳐놓은 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라든지 시기별로 해요. 12, 13세기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 14세기, 15세기로 가면 이미 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조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이씨 왕조 때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쭉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히 비교적 이제 써주고 16세기, 17세기에 홍길동 나와요. 허균의 홍길동. 그리고 이제 허균의 생물연도 1569년, 1618년 뭐 이 정도 찍히죠.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1737년, 1805년. 그러니까 18세기 주로 이제 활동한 거니까 박지원이 꽤 옛날 사람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의 시조도 이제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얼굴이 되게 밉게 나올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자, 근데 뭐 얼굴 보려고 이거 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 밖에도 좀 이 표기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을 이렇게 러시아어로 써놓으니까 되게 힘든데 김삿갓이네. 김삿갓, 김병년요. 그런 이제 김삿갓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 작가들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20세기 문학이에요. 19세기 문학을 쓴 사람이랑요 달라요. 20세기 문학을 쓴 사람이. 근데 19세기 문학을 쓴 사람은요 성을 보면 러시아인이에요. N, 니키찌나, A, 그 다음 뭐지? 트로제비치, 러시아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20세기 문학으로 가면은 고려인인 것 같아요. 벨리니까 이시성을 가진 뭐 빅토르나 뭐 있죠? 블라지미르는 베를 썼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아마 고려인일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20세기 이제 문학은 어떻게 썼느냐 보면은 그 내전 이전에는 6.25 이전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같은 문학을 배웠잖아요. 남북이. 근데 이제 그 휴전이 되고 분단이 되면서 남쪽 문학하고 북쪽 문학이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재밌었는데요. 20세기 문학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주시경의 국문운동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문, 이게 이제 우리 그 신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인직의 혈애누가 러시아어로 크로바비에 질료즈인데 직역을 하면 이게 피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애누가 사실은 피눈물이에요. 당연한데 새삼스럽고, 그 다음에 이해조의 자유종인가요? 이거 자유의 종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네. 이광수, 빠엣, 시인, 최남선, 소설가, 프로자의 산문작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왜냐면 우리는 단편하고 장편을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광수하고 뭡니까? 최남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인 문단 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신경향파 이런 거는 번역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번역도 있는데, 슈콜라 노보바 나프라블리에네에서 신경향파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말을 이제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백조, 창조 이런 그때 잡지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프롤레타리아 작가연맹, 작가동맹, 카프 얘기하면서 이 카프에 대해서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건 이제 당연한 게 이게 소련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프 문학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년대 여성 작가 강경애, 이거 좀 인상적이었어요. 염상섭 뭐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요. 김기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상섭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강경애를 비교적 자세히 다룬 거랑 이기영이 쓴 고향을 쓴 이기영. 그 다음에 강경애의 인간 문제 1934년에 나온 이런 작품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게 막 아까 그 톨스토이 부활을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일국의 문학을 설명하는데 어떤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짚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이름만 언급해줘도 엄청 많이 이제 그 높이 평가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6.25 이후인데요. 여기서, 한국 민족 혹은 국민의 정신적인 삶이 엄청 올라갔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소비에트 군대가 이 한국을, 이 국가를 해방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주 옛날에도 아마 재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읽으면서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남한은 없어졌어요. 이 한국 문학 부분에서 이제 남한은 없어지고 북한 문학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한의 이 정신세계가 한창 올라간 거는 업그레이드 된 거는 뭐 때문이다? 우리 소련군이 붉은 군대가 가서 얘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저쪽에서는 또 딴 얘기 할 거예요.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쟤들을 또 해방시켜서 이 남한 문학이 엄청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되게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곳에 작가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알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전이 만들어질 때가 이제 60년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 전쟁이 53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겨우 뭐 한 1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6년이거든요, 이 사전이. 제가 왜 연도를 보냐면, 러시아는 사전을, 책을 낼 때, 전집 같은 거 낼 때 오늘 똑같이 다 내지 않고요.
준비되는 대로 순서대로 내거든요. 그래서 도스옙스키 전집 같은 경우에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79년부터 뭐 80 몇 년까지, 91년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집 전체를 보면 심지어 1권이 맨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3권 먼저 내고 편집되는 대로 내요. 3권 먼저 내고 또 좀 이따가 앞에 걸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옛날엔 진짜 심했고, 요건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가 많이 쓰던 격자공책. 얘들은 격자공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유교 일어난 이후의 문학은 짧을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어디다가 색깔을 입혀놨죠? 내전에 관해서 쓴 이제 작품들이 여기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전을, 우리 6.25를 여기는 조국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마치 그 미국의 시빌워처럼. 네, 그 이제 내전 얘기 좀 하고, 얼마 이제 쓰지 못하고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났는데, 그래도 한국 문학에 대해서 꽤 많이 써줬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아마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이런 게 있겠네요. 한국 문자 까레스코의 피시모에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나다라, 우리 그 자모가 나오는데 러시아어로 이렇게 발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신경 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경을 썼고, 그러니까 정말 사전 잘 만드는 나라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정보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한국 문학, 그 다음에 한국어, 한국 문자, 그러니까 우리 훈민정음 한글까지 이렇게 다뤄준 거를 보니까는 새삼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지금 뭘 했냐면,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아끼는 사실 사전이거든요. 짧은 혹은 요약된 이제 문학 사전인데, 얼마나 아꼈으면은 유학 끝나고 짐을 붙일 때 컨테이너를 조금 사가지고 이제 거기 우리가 미리 짐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도스옙스키 전집은, 다시 도스옙스키 전집하고 이 끌레는 이렇게 무겁고 큰 책을 트렁크에 쌓아가지고 제가 직접 들고 올 정도로 굉장히 아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오니까 잘 안 보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부활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상대적으로 부활은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뭐 그게 제일 크네요. 생각난 김에 한번 이제 뒤져보았고, 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장정이 잘 돼가지고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 3루블 29페이가입니다. 왜냐면 이게 다 부키니스트 그 고서점에서 산 거라서 2001년 9월 28일에 산 걸로 돼 있는데, 2001년 9월 28일이니까 제가 2월 달에 도착했거든요, 모스크바에. 그러니까 거의 뭐 도착하고 한 반년쯤 있다가 이제 산 책인데, 가지고 있으면서 러시아에서 많이 보았고, 지금은 뭐 그냥 꽂아두고만 있는 건데, 오늘 봤으니까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자랑하는 차원에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